생길 수 있는 손상으로 이제 연골, 그리고 뼈, 그다음에 관절, 힘줄, 그리고 신경 손상이 있을 수가 있고, 이전에 발표했었던 TFCC 손상이 대표적입니다. 또 본 프랙처 같은 이제 본에 문제가 생기거나 얼라 임핀지먼트가 생길 수가 있고요. 얼로카팔 인펙션 여기서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디알류지 인스타빌리티, 루노트리케트랄 리가먼트 티어, 그리고 ECU나 FCU의 손상,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널브의 컴프레션에 의한 손목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인펙션 신드롬은 이제 어부먼트라고도 얘기를 하고 중년에게서 가장 흔하게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파지티브 얼라 버라이언스가 생기거나, 그리고 디스탈 라디우스의 도잘티트가 증가하면서 생기게 되는데, 원인으로 선천성이나 이전의 골절, 그리고 조기 성장급한 폐쇄나 라디알 헤드의 절제한 그 이력 등이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일상생활에서 얼라 칼퍼스의 과도한 반복적인 하중이 있는 경우에도 이런 인펙션 신드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증상으로는 만성이나 아급성의 얼라 사이드 리스트 페인, 그리고 활동에 의해서 악화되는 특징이 있고, 부종이나 무브먼트의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손을 꽉 쥐거나 프로네이션, 그리고 얼나 디비에이션을 했을 때 이제 그 증상이 악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사진처럼 프로네이션 시에 주먹을 쥐었을 때 파지티브 얼라 버라이언스가 실제보다 크게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뉴트럴 포지션에서 잘 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얼라 헤드가 이제 얼라 사이드 카팔 보니랑 충돌을 해서 TFCC 인저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발생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클래스 2의 이제 퇴행성 손상이 일어난 것을 MRI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에서는 많은 경우에서는 이제 노말로 나타나는데, 나타날 수 있는 소견으로 파지티브 얼나 버라이언스, 그리고 이전에 디스탈 라디우스의 골절로 이제 레디알 숄트닝이 일어나서 이제 엑스레이 통해서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될 수가 있고, 디스탈 얼나나 그다음에 루네이트나 트리케트랄 쪽에서 서브콘드리알 그 스클레로시스나 아니면 시스트 같은 것들이 관찰이 될 수가 있고, 질병이 더 진행된 경우에는 이제 울노카팔 조인트에서 OA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소견이었고요. MRI에서는 이제 시그널 체인지가 루네이트 본에서 90% 정도로 가장 흔하고, 이외에도 트리켄트럼이나 디스탈 울라에서 시그널 체인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에데마, 그리고 서브콘드랄 스클레로시스, 서브콘드랄 시스트가 이제 T1과 T2에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카틀리지와 리가먼트 스테인지로 디스탈 울나 카틀리지의 콘드로말라시아, 센트럴 TFCC가 이제 시그널이 이제 파열이 있는 경우에 시그널이 올라갈 수가 있고, 루네이토 트리케트랄 리가먼트 티어 같은 것들이 같이 관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RI 영상이 이제 질병을 초기 진단하는데 이제 도움을 주고, 진행된 경우에도 그걸 자세하게 볼 수 있어서 진단에 가장 유용하고요. 카팔 본 중에 이제 루네이트 요거 말씀드렸는데, 이쪽 MRI 영상에서는 이쪽에 콘드로말라시아가 있고, 이 트리케트랄 본에서도 콘드로말라시아, 그리고 TFCC의 손상 등을 이제 동반된 디제너레이티브 체인지 클래스 2C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나사이디드 페인의 손목 통증의 또 다른 원인으로 하모루네이트 임핀지먼트가 있는데요. 이것은 좀 이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얼라 인펙션에 비해서는 흔하지 않지만, 하모네이트와 루네이트 사이에서 관절에서 해부학적 변이가 있는 경우에 하모네이트 프록시말 파트에서 이제 콘드로말라시아가 생기기가 쉽고, 손목을 이렇게 풀 얼나 데비에이션 시켰을 때 두 뼈 사이에서 충돌과 마모가 일어나서 연골 연화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MR 이미지에서 하모네이트와 루네이트 사이에서 보니 에데마와 콘드로말라시아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얼라 임핀지먼트 신드롬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본 인펙션 신드롬과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구분되는 점은 디스탈 얼나가 라디어스에 충돌해서 관절염을 유발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짧아진 디스탈 얼라가 디스탈 라디우스에 충돌을 해서 이전에 손목 충격이 있거나 류마티스가 있는 경우, 뭐 이런 기형 있는 경우가 가장 이제 흔하고, 그보다 드물게는 이전에 외상이 있었던 분이 2차적으로 디스탈 울나에서 조기 융합이 일어나거나 네거티브한 이제 그 얼나 버라이언스가 생기는 경우에 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증상은 거의 이제 얼라 인펙션과 유사한데요. 프로네이션과 스피네이션 시에 통증이 좀 더 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DRUJ를 이제 누르고 손목을 내회전하고 외회전 시킬 때 이제 마찰되는 느낌과 함께 통증이 더 심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라 임핑지먼트 신드롬의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이제 RA가 있는 환자고요. 그 디스탈 울나를 절제하는 다락이라는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서 이제 포어암 쪽에 페인이 있어서 찍은 사진입니다. 디스탈 레디우스의 포칼 이제 리모델링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스칼로핑과 함께 울나 쪽으로 이제 프롤리퍼레이티브한 체인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스칼로핑과 함께 스클레로시스 등이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임핀지가 일어나는 것이 이제 뚜렷하게 관찰이 되는데요.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DRUJ 조인트에 이제 불안정을 교정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TFCC나 ECU 서브시스나 프로네탈 쿼드라터스 그리고 디스탈 라디올라 조인트 이런 것들이 이제 라디올라 조인트의 그 스테빌리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염증성 관절염이나 아니면 외상 후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인스타빌리티가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저번에 발표했었던 사진인데, 인스타빌리티 테스트를 통해서 라디우스와 이제 울나를 잡고 울나를 뒤 후방 쪽으로 밀었을 때 이렇게 인스타빌리티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프로네이션, 수피네이션 시에 모두 비교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피지폼 봄이랑 트리케트랄 본 사이에서 생기는 관절염인데요. 피지폼의 인스타빌리티가 생기게 되면 이제 피조트라키테랄 조인트의 관절에 OA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라인드 테스트라는 유발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3분의 1의 환자에게서 얼라 뉴로패시가 함께 동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통해서도 옆에서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적으로 이제 비수술적 치료, 엔세이드나 스플린트나 이런 것들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예 피지품을 절제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ECU의 서블룩세이션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요 시스의 익스텐서 컴파트먼트에 위치하는 것인데, 서브시스가 여기 얼라 그루브에 이렇게 붙어 있게 됩니다. 여기에 손상이 생기게 되면 ECU 힘줄이 불안정해지면서 얼라 그루브에서 이렇게 이탈을 하게 되는데요. 엘보를 플렉션 시키고 얼라 디비에이션 된 상태에서 강제로 팔이 이제 수피네이션 됐을 때, 그럴 때 여기서 이제 손상을 많이 받게 되고, 테니스나 골프나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활동에서 이제 손상받기 쉽다고 합니다.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 만성적인 손상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의심을 하고 치료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럽처가 레디얼 사이드에서 일어난 경우에는 얼라 사이드에서 일어난 경우와 다르게 이제 프로네이션 시에 제 위치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스피네이션, 패시브 스피네이션, 그리고 플렉션과 얼라 디비에이션을 같이 했을 때 걸리는 느낌과 함께서 이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ECU 서블룩세이션이나 텐디노패시를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시너지 테스트를 통해서 진단에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엘보를 90도 정도로 플렉션 한 상태에서 포어암을 풀 스피네이션 하고, 리스트는 뉴트럴 포지션을 취합니다. 그리고 이제 손가락은 풀 익스텐션 한 상태로 검사자가 엄지와 이제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잡고 다른 손으로 이쪽에 ECU 힘줄을 촉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 위의 힘에 저항해서 엄지를 에이비덕션 시킬 때 ECU와 FCU 근육이 수축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때 도잘 얼나 사이드를 따라서 통증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것이 포지티브 소견입니다. 그래서 어큐트 인저리 인 경우에는 보존적인 치료와 캐스트 같은 것들을 시행할 수가 있고, 이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브시스 최종적으로 리페어라든지 아니면 스테빌라이제이션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힘줄이 두꺼워지고 그 신호가 이제 증가되는 소견을 통해서 T1과 T2 모두에서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 주변에 플루이드가 차는 것을 통해서 테노시노바이티스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파셜 티어가 여기 이제 코로날과 액시알 이미지에서 관찰이 됩니다.
이제 이거는 LTL 인스타빌리티라고 해가지고 그 TFCC의 그 손상 중에 클래스 2에서 가장 그 마지막 쪽에 LTL 이제 손상이 있었는데요. 이거 인스테빌리티를 보게 되면은 손목을 과신전시키고 라디알 사이드로 기울였을 때 카팔 리가먼트 이제 그쪽에 이제 수축이 일어나게 되고 이 자세로 넘어지게 됐을 때 LTL에 손상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카팔 인스타빌리티가 유발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만약에 이제 루노 트리케테랄 리가먼트와 카팔 그 레디오 트리케테랄 리가먼트 이렇게 인트린직과 이스트린직 리가먼트 모두의 손상이 오게 되면은 그 볼랄 인칼레이티드 세그멘탈 인스타빌리티라고 해가지고 BG 이런 인스타빌리티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이제 캐피테이트와 그 루네이트의 축이 이루는 각도가 정상과는 다르게 30도 이상으로 벌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손목의 주요한 불안정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DRUJ 인스테빌리티 본 것처럼 거의 마찬가지로 발로트먼트라는 테스트에서 양성을 보이게 되고 플레인 필름에서는 이제 파셜티어는 주로 정상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스태틱 인스테빌리티가 있는 것이 관찰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가지 리가먼트 모두에 손상이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팔 인스타빌리티 논 디소시에이티브라고 해가지고 서로 다른 로 길이의 이제 인스타빌리티를 보게 되면 이 경우에 익스트린직 리가먼트에 손상이 오게 되고 얼라사이드 쪽으로 이 프록시말 카팔 본들이 얼라사이드 쪽으로 이렇게 트랜스로케이션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페인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제 프랙처에 의해서 손목 통증이 나타나는 것을 간단하게 볼 텐데 우선 하메이트 프랙처에서 하메이트는 이제 바디와 후크로 이루어진 뼈인데요. 후크의 프랙처가 훨씬 더 흔합니다. 그래서 요 구이온 스캐널이라고 하는 이쪽에 이제 위치한 본으로서 여기가 이제 프랙처가 되게 되면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고 주로 라켓을 쓰는 스포츠에서 이런 후크 골절이 많기 때문에 이런 프랙처가 많습니다. 그래서 증상으로는 리스트 얼라사이드 쪽의 리스트 조인트의 페인과 텐더니스 그리고 하이포세나 쪽의 페인 그리고 구이온 스캐널에서 널브 컴프레션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이건 나중에 뒤에서 볼 텐데 그래서 인트린직 그 머슬들의 이제 인트린직 쪽으로 이제 머슬의 위크니스가 나타나고 그립 스트레스가 함께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풀 테스트로 진단할 수가 있는데요. 핸드는 수피네이션 시키고 리스트는 그 풀 얼마 데비에이션 한 상태에서 핑거를 플렉스 시킨 상태에서 검사자가 그 약지와 새끼손가락을 당기면서 이쪽에서 통증이 발생했을 때 하메이트 훅 골절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로는 일반 엑스레이에서는 잘 나타나지가 않고 카팔 터널 뷰라고 해서 이렇게 카팔 터널을 보는 뷰로 했을 때 하메이트 훅이 잘 보이게 되고 여기서 골절을 진단하게 되고요. 가장 좋은 건 역시 CT에서 이렇게 골절이 잘 보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진단법입니다. 그래서 급성 골절에서는 4에서 6주 정도 이제 고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증상이 지속되면서 불류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통증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제거해 줄 수 있고 고정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경 압박에 의한 증상을 보겠습니다. 엔트랩먼트는 이제 얼라 신경이 압박이 되면서 일어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여기 큐비탈 쪽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구이온 스캐널 이 두 곳에서 생기게 되고 이제 반복적으로 압박이라든지 외상이라든지 부종, 골절 그리고 혈관성의 문제나 아까 그 하메이트 본 골절에서도 이런 것들이 같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엘보에서는 이제 이게 그 메디안 널브 다음으로 큐비탈 터널 신드롬의 그 인트랩먼트가 가장 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요거 핸들바에서 가장 많이 생긴다는 것을 보셨고요. 임상 증상으로는 4-5번째 손가락에서 팅글링 센세이션이 있을 수 있고 그립 스트렝스의 약화가 생기고 얼라 사이드 쪽으로 페인이 있고 크로잉 핸드처럼 이렇게 4-5번째 손가락에서 이렇게 굽어지는 크로잉 핸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지컬 리그즘에서는 손가락 사이로 카드를 짚지 못하는 카드 사인 그리고 이제 구이온 스캐너를 이제 건드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틴넬 사인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프로멘트 사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라 널브에 이제 인저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덕션을 하지 못하고 메디안 너브 쪽에서 나오는 플렉서 폴리시스 롱구스에 의해서 이렇게 굽히면서 어덕션을 보상합니다. 그래서 집을 때 이렇게 편 상태로 집지 못하고 구부러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얼굴을 이렇게 반대로 이런 자세에서 이제 레디알 너브의 긴장이 유발이 될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 통증이 악화되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블 크러쉬 신드롬이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저번에 보셨던 그 카팔 터널 신드롬에서 이제 서비칼 쪽이랑 메디안 너브가 눌려서 발생한 더블 크러쉬 신드롬이 이제 이쪽에서 마찬가지로 토라직 아일랜드 신드롬, 그리고 큐비탈 신드롬, 구현 스캐너 신드롬,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는 더블 크러쉬 신드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서 신경이 이제 압박이 되게 되면 나머지 다른 부위에 대한 그런 어떤 압박에 대한 역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증상이 역시 쉽게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한 부위를 치료해도 호전이 없는 경우나 내원 당시에 여러 부위에서 이제 증상을 호소하거나 윗레벨에서도 문제가 의심이 될 때는 이런 것들을 함께 치료해 줘야지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센츄럴에 힐링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남는 건 센츄럴이에요. 그래서 센츄럴에 왔다는 거는 크로닉이라는 얘기죠. 올드에이지에 온 거고,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페리페랄은 수술을 해도 안 해도 효과가 다 좋아요. 센츄럴은 수술한 리절트가 별로 안 좋아요. 때문에 결국은 이제 디저너티브 TFCC고 가고, 그와 연관된 인스테빌리티가 라디올라 조인트 인스테빌리티가 어느 정도냐, 사실은 같은 병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인스테빌리티를 익스텐전 할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 때 익스텐전의 라디올라 조인트의 인스테빌리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카팔 리가먼트거든요. 얼럭 카팔 리가먼트요. 그런데 이 얼럭 카팔 리가먼트 중에서도 여기서도 보면은 특별히 얼럭 카피테이트 리가먼트가 가장 떨어진 리가먼트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이제 프레셔를 많이 받고 있고요. 이 해부학적인 구조를 보면 이것이 바깥쪽에 ECU 시스 플로우가 포베에 인서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얼럭 카팔 리가먼트 컴플렉스가 여기 포베아 인서션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포베아 인서션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얼럭 카팔 리가먼트의 트랙션 포스가 되는 포베알 어벌전 되는 이 부위는, 이 안에 부위는 그 메인스커스 호물로그가 없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 부위에서 손상이 잘 되고, 결국 이제 디저너티브 체인지나 아큐트 체인지나 흔적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료할 때는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아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얼럭 카팔 리가먼트가 세 개의 본, 트리케트룸하고 카피테이트하고 루네이트 세 개를 벗기는, 그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 그리고 이런 움직임 자체가 나바로의 3컬럼에 의해서 이 가운데 센트럴 무브먼트의 핵심이 루네이트, 카피테이트, 하메이트 이 세 개의 본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이제 여기 인스테빌리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이 컬럼에서 이렇게 시키면서 그 익스텐전 할 때 서포트를 못하게 되면서 이제 디저너티브 체인지는 이 결과로 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저희가 치료하는 거는 주로 TFCC와 관련된 때 여기를 저희가 치료하죠. 그래서 얼럭 카피테이트 리가먼트에 프레셔를 줄여주거나,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센시티비티를, 그 다음에 이 조인트에 반사를 일으켜서 이 주위에 이제 하이퍼 센시티브한 거를 탈감작을 유도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디저너티브 체인지에서 사실은 이게 보면 우리 카데바스타디 하면요, TFCC와 그 관련된 인저리는 모든 사람에게 60세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데피니트한 인저리도 60% 이상의 센츄럴 퍼포레이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DJD보다 더 흔한 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